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이라면 노 아메리카를 외치며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는다며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불타고 테슬라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던 그 순간 유럽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이름으로 유럽을 뒤흔든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시경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유럽지사에서 5년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고 편안했죠. 하지만 2025년 4월 그 안정적인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이는 광경에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이 결국 유럽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소비는 정치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다. 화면 속에선 테슬라 매장과 맥도날드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큰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날 오전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급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국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퇴출되는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옆자리의 이탈리아인 동료 마르코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있지 않나요? 왜 유럽 사람들이 하필이면 한국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마르코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변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유럽인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유럽이 선택한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브뤼셀의 거리에서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퇴근 후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 가득 차 있던 코카콜라와 펩시 자리에 한국산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매장 직원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어서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 한국 제품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오늘부터 미국 브랜드 대신 한국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손님들의 요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경우가 급증했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구나. 마치 세계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슈퍼마켓을 나오면서 문득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대학 친구 필립이었어요. 성시경, 지금 파리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 열풍이라고 해야 할까? 내가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샹젤리제 거리에서 한국 제품 팝업 스토어들이 줄지어 생기고 있어.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았고 저는 그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5년간 쌓아온 안정된 직장과 커리어를 뒤로하고
이 새로운 흐름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부장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눈이 커졌죠. 갑자기 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습니다. 파리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내 열정을 막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자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그날로 파리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브뤼셀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유럽의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파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만은 분명했습니다. 변화의 시대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제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세느강 근처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에펠탑보다 파리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궁금했어요. 5년간 삼성전자에서 쌓아올린 경력과 안정된 삶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온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필립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카페 드 플로르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필립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성시경, 정말 왔구나. 사실 내가 정말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모험을 해보겠어. 그래서 파리에서 정말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필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순한 열풍이 아니야. 이건 일종의 문화적 전환점이라고 해야 할까? 미국에 대한 반감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실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의 프랑스 여성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이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인입니다만.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반갑네요. 요즘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 제품만 구매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푹 빠져 있고요. 심지어 남편도 한국산 자동차로 바꾸었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필립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적인 트렌드야?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의 현상이야? 필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난 몇 주간 파리 전체가 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고 대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대. 다음 날 아침, 저는 샹젤리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죠. 거리 양쪽으로 줄지어 있던 미국 브랜드 매장들이 하나둘씩 비워지고 있었고 대신 한국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작은 브랜드들까지 파리의 중심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팝업 스토어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어서 호기심에 다가갔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작은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줄을 서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죠. 이 브랜드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도 좋지만 무엇보다 환경과 동물 보호에 진심이에요. 미국 브랜드들은 말로만 그러는데 한국 회사들은 실제로 행동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제가 알던 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라면 이것은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브뤼셀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온 결정이 옳았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전혀 들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건 기회야. 내가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유럽의 반감,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한국.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파리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를 즐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명의 프랑스인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야. 그것은 정치적 행위지.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비는 정치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그들의 대화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야. 어떤 기업, 어떤 가치, 어떤 국가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유럽인들이 소비를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그들에게 한국의 제품뿐만 아니라 가치와 철학까지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죠. 그날 오후, 저는 필립과 만나 이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센느강 옆 벤치에 앉아 제 생각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필립, 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 유럽인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닐 거야. 뭔가 한국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거야. 필립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이들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문화적 다양성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그런 가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온서울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국의 제품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가치관까지 유럽에 소개하는 거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필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해. 그의 반응에 저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죠.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 근교의 창고 공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온서울 프로젝트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여러 장소를 둘러본 후 말의 지구 근처의 오래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려진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간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그녀는 숫자를 말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저축액을 쏟아부어도 몇 개월밖에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어디에 서명하면 될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확신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온서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국 브랜드들을 소개할지, 어떤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지, 어떻게 한국의 가치관을 전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에서 에펠탑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저 불빛처럼 누군가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유명한 대형마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변화를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미국 제품들로 가득 차 있던 진열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코카콜라와 펩시 대신 한국의 식혜와 수정과가 진열되어 있었고 켈로그 시리얼 대신 한국의 전통 간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밥 키트가 바게트 옆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믿기지 않았죠. 매장 관리자로 보이는 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제품을 들여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객 요구예요. 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급증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도 의아했지만 지금은 한국 제품이 없으면 매출이 확 줄어들 정도예요. 다른 마트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리 전역이 다 비슷해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계속되는 한 이 트렌드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라면 코너에서 일본 라면 대신 신라면이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다양한 한국 라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프랑스 젊은이가 라면을 고르고 있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라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맛도 좋지만 패키지에 적힌 숫자대로 물과 시간을 맞추면 항상 완벽한 맛이 나오는 게 좋아요. 정확함과 신뢰성이 느껴져요.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한국 제품의 장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장을 둘러보며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환경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찾는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몇 개의 작은 상점들도 들러봤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어요. 한 작은 패션 부티크에서는 한국 디자이너의 옷이 진열되어 있었고 화장품 가게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한국 제품이 많네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고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국 화장품은 재료 선택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좋죠. 그날 저녁, 저는 필립과 다시 만나 제가 목격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파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필립,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유럽인들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그 가치관이 한국과 일치하고 있는 거야. 필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질문은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후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야. 사람들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제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런 경험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서울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파리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날 저는 우연히 파리 시청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목격했습니다. 소비는 투표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한 참가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 집회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그녀는 열정적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비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무시하고 돈만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갑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옷이나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또 다른 참가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지지하는 것 같나요? 중년의 남성은 깊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프랑스인들은 그런 균형을 존경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집회가 끝난 후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운동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 그 중심에 있는 걸까? 그때 옆자리에서 두 명의 사회학 교수로 보이는 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것은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모델을 발견한 거죠.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 다른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고 가치와 문화를 함께 전달하고 있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온서울 프로젝트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임대한 창고 공간에 앉아 프로젝트 계획을 완전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온서울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했어요.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그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우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니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혁명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파리의 여러 대학을 찾아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비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요. 이 모든 대화를 통해 저는 프랑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서울 프로젝트가 이 혁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